역사는 피를 먹고 자라는 끔찍한 괴물입니다. 서기 642년 남쪽 신라는 처참히 짓밟힙니다. 백제 의자왕의 무서운 칼이 신라를 옥죄어 왔죠. 신라의 방어선 대야성이 끔찍하게 함락됩니다. 이 함락은 한 사내의 심장을 무참히 도려냈죠. 훗날 신라 무열왕이 되는 진골귀족 김춘추. 사위와 친딸이 성문 앞에서 처참하게 죽었죠. 참수된 딸은 백제 궁궐 계단 밑에 묻힙니다. 김춘추는 기둥에 기대어 온종일 피눈물을 흘렸죠. 끓어오르는 복수심을 차갑게 식히며 일어섭니다. 내 반드시 백제를 멸망시켜 원수를 갚으리라. 하지만 당시 신라의 힘으론 백제를 꺾을 수 없었죠. 외부의 거대한 힘을 빌려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 김춘추는 사선을 넘어 거대한 호랑이를 찾아갑니다. 바로 오랜 적국이었던 고구려의 평양성이었죠.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차가운 외교 논리입니다. 평양성에는 왕을 도륙한 독재자 영의 소문이 있었죠. 칼자루를 쥔 두 맹수의 핏빛 단판이 시작됩니다. 김춘추는 영의 소문 앞에 엎드려 군사를 구걸하죠. 신라의 참상을 전하며 굴욕적으로 도움을 애원합니다. 하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독재자는 싸늘했습니다. 약자의 눈물은 국제 무대에서 아무 가치가 없었죠. 그는 신라의 숨통을 끊어버릴 치명적 조건을 겁니다. 과거 신라가 빼앗은 중령 이북 땅을 모두 내놓아라. 영토를 주지 않으면 단 한 명의 군사도 없다는 거죠. 김춘추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극한의 공포를 느낍니다. 영토를 떼어주는 건 신하인 자신이 결정할 수 없었죠. 거절하자 영의 소문은 김춘추를 차가운 옥에 가둡니다. 목숨을 건 외교는 결국 끔찍한 파국을 맞이하고 맙니다. 빛조차 없는 차가운 감옥에서 김춘추는 절망합니다. 당장 목이 잘려 버려질 수도 있는 처참한 위기였죠. 하지만 생존을 향한 징그러운 본능은 꺾이지 않습니다. 그는 몰래 푸른 배 300보를 고구려 관리에게 바치죠. 왕이 총애하던 신하 선도회의 탐욕을 파고든 겁니다. 뇌물을 받은 선도회는 기묘한 이야기를 남기고 가죠. 거북이에게 속아 용궁에 끌려갔던 토끼의 끔찍한 위기,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는 거짓말로 목숨을 건지죠. 우리가 잘 아는 별주부전, 구토지설의 기원입니다. 김춘추는 이 기괴한 이야기 속에서 생존의 빛을 봅니다. 살기 위해 철저하게 토끼처럼 뻔뻔해지기로 결심하죠. 그는 고구려 보장 왕에게 서늘한 거짓 편지를 띄웁니다. 신라로 돌아가면 반드시 영토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저 하늘에 태양을 걸고 맹세한다는 비장한 거짓말. 달콤한 거짓 항복에 고구려 수뇌부는 속아 넘어갑니다. 김춘추의 목을 옥죄던 차가운 감옥문이 마침내 열리졌습니다. 겨울의 정반. 고구려 호위병과 함께 마침내 국경에 도달한 김춘추. 신라 땅을 밟자마자 그의 눈빛이 차갑게 돌변합니다. 영토는 신하가 맘대로 할 수 없다. 다 거짓이다. 호위병들을 향해 내뱉은 뼈아프고 잔혹한 조롱이었죠. 고구려는 다 잡은 호랑이를 어이없이 놓쳐버린 겁니다. 이 아슬아슬한 기만술은 한반도 역사를 송두리째 바꿉니다. 영의 소문에 융통성 없는 강경책이 치명적 패착을 낳았죠. 신라를 우군으로 만들 절호의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찬 겁니다. 벼랑 끝에 몰린 쥐는 가장 무서운 적과 손을 잡는 법이죠. 복수심을 품은 김춘추는 시선을 대륙으로 돌립니다. 648년 바다를 건너 거대 제국 당나라로 향하죠. 당 태종 이세민 발밑에 납작 엎드려 피눈물로 애원합니다.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켜 달라는 처절하고 끔찍한 구걸, 당의 제도를 따르고 아들을 볼모로 바치겠다고 맹세하죠. 국가의 자존심마저 내팽개친 철저히 비굴한 굴종이었습니다. 당 태종에게는 이보다 더 달콤하고 짜릿한 제안이 없었죠. 번번이 고구려에게 패배하던 당나라에게 신라는 최고의 패. 두 맹수의 소름 돋는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일치한 순간 역사를 뒤흔든 끔찍한 나당 연합군이 탄생하는 서막이죠. 외세를 끌어들여 동족 등에 칼을 꽂았다는 후대의 비판. 당장 내 목이 날아갈 판에 동족의식이 무슨 소용일까요? 김춘추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차가운 현실주의자. 살기 위해 악마와도 손을 잡는 것이 고대의 외교입니다. 고구려는 이 치명적인 외교적 나비효과를 알지 못했죠. 이웃 나라를 철저하게 적으로 돌려버린 오만의 대가. 십자 외교라는 낡은 틀에 갇혀 완전히 사면촉에 빠집니다. 남쪽의 신라와 서쪽의 당나라가 고구려 숨통을 조여옵니다. 영토 반환이라는 눈앞의 이익에 눈멀어 멸망의 씨앗을 심었죠.
영해소문의 강경책이 빚어낸 뼈아픈 외교적 대참사였습니다. 외교란 무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교하고 서늘한 체스판. 고구려는 이 핏빛 체스판에서 최악의 한 수를 두고 말았죠. 백제와 고구려를 불태울 거대한 불씨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영웅담의 포장지를 벗겨낸 진짜 역사는 이토록 징그럽습니다. 개인적인 복수심이 수십만의 목숨을 앗아갈 대전쟁을 부르죠. 명분이라는 화려한 껍데기 속엔 탐욕과 배신이 질척거립니다. 이 지독한 난세에서 살아남는 자는 가장 강한 자가 아닙니다. 가장 비열하게 상황에 맞춰 엎드릴 줄 아는 교활한 자들이죠. 김춘추의 눈물겨운 굴종은 삼국통일이라는 과시를 얻어냅니다. 하지만 그 통일은 대동강 이남에 그친 불완전한 승리였죠. 거대한 요동의 벌판은 끝내 중국의 소나귀에 넘어가고 맙니다. 이토록 차갑고 씁쓸한 결과가 우리가 외면하고픈 진짜 역사죠. 강대국사에서 살아남기 위한 약소국에 피말리는 줄타기. 1400년 전의 외교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름 돋게 반복됩니다. 감정에 휩쓸린 오만한 고립주의가 어떤 파멸을 부르는지 보시죠. 고구려의 멸망은 이미 이 차가운 평양성 단판에서 시작됐습니다. 거대한 제국은 칼이 무뎌서가 아니라 외교가 무너져서 망합니다. 튼튼한 갑옷도 사방에서 날아오는 칼날을 다 막을 순 없으니까요. 지혜로운 토끼 이야기에 숨겨진 잔혹한 핏빛 흑막을 똑똑히 보시죠. 살아남기 위해 기꺼이 짐승이 된 자들의 무자비한 두뇌 싸움. 고대 동아시아는 자비란 눈꽃만큼도 없는 거대한 도살장이었죠. 오늘 우리는 화려한 위인전이 감춰온 비릿한 민낯을 파헤쳤습니다. 위대한 장군 영해소문의 뼈아픈 외교적 실책을 직시해야 합니다. 승리자의 화려한 창하 뒤에 버려진 끔찍한 희생을 기억하십시오. 외세의 힘을 빌려 동족을 난도질한 신라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과 대의 명분은 승자의 피 묻은 칼을 닦는 걸레일 뿐이죠. 역사는 결코 자비로운 심판관이 아니며 오직 피로만 기록됩니다. 강자만이 살아남고 패자는 변명조차 남기지 못하는 무서운 세계. 우리는 이 피비린내에 나는 투기장에서 차가운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고개를 빳빳이 든다고 언제나 국가의 자존심이 지켜지진 않죠. 때론 바닥을 기는 굴욕이 나라를 살리는 가장 예리한 무기가 됩니다. 김춘추와 영해소문 두 마수의 엇갈린 운명은 역사의 비극입니다. 만약 두 맹수가 손을 잡았다면 역사의 지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헛된 가정을 상상하게 만드는 고대사의 가장 서늘한 갈림길입니다. 권력자들의 이기적인 기만술이 낳은 참상을 똑똑히 목격하십시오. 외교전이 실패한 자리에는 수백만 백성들의 피눈물이 강을 이룹니다. 텅 빈 옥좌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타국의 흙먼지 속에 죽어갔죠. 권력의 체스판 위에서 백성들은 무참히 쓰고 버려지는 장기말입니다. 김춘추의 탈출은 수십 년에 걸친 처참한 대학살극의 신호탄이었죠. 폭풍 전야처럼 동아시아 하늘에 무겁고 차가운 먹구름이 깔립니다. 고구려를 삼키려 당나라의 거대 전쟁 기계가 무섭게 돌아갑니다. 수나라의 악몽을 잊지 못한 당태종 이세민의 치밀한 대규모 침공. 고구려 초롱성들이 이 거대한 핏빛 회의를 끝까지 막아낼 수 있을까요? 두꺼운 성벽과 거대 무기가 부딪히는 소름 끼치는 굉음이 다가옵니다. 평양성의 화려한 연회장 바닥에 스며든 피가 마르기도 전입니다. 독재자는 권력을 증명하려 기꺼이 핏빛 전장으로 나아가야만 했죠. 피로 찬탈한 왕좌는 끊임없는 피를 요구하는 잔인한 괴물입니다. 백성의 고통을 외면한 지배층의 추악한 이기심을 끝까지 파헤칩니다. 위인전이 감춘 썩어빠진 고대사의 핏빛 흑막을 자비 없이 벗겨냅니다. 진실을 마주할 각오가 있다면 이 핏빛 투기장에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살기 위해 괴물이 된 자들의 서늘한 핏빛 생존기를 낱낱이 파헤칩니다. 지배층의 탐욕이 빚은 핏빛 승전보의 껍데기를 자비 없이 찢어발깁니다. 차가운 역사의 메스로 그 추악한 핏빛 민낯을 무자비하게 도려냅니다. 패자들의 처절한 피눈물 위에서 역사의 수레바퀴는 자비 없이 굴러가죠. 강자만 살아남고 약자는 짓밟히는 비정한 고대 동아시아 핏빛 정글입니다. 비정한 역사의 굴레 속 지배자들의 끝없는 탐욕을 끝까지 지켜보십시오. 낡은 영웅담을 덮고 고대인들의 거친 핏빛 생존 투쟁을 똑똑히 보십시오. 무고한 시체 위에서 춤추는 권력자들의 끔찍한 야만성을 파헤쳐드립니다. 짙은 어둠 속 거대한 폭풍을 준비하는 동아시아 핏빛 전쟁은 계속됩니다. 탐욕이라는 괴물에게 먹혀버린 제국의 처참하고 차가운 운명을 보십시오. 거짓된 역사책의 화려한 영웅담 따위는 무자비하게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도덕과 자비가 거세된 고대 동아시아의 핏빛 투기장으로 들어오십시오. 레이라는 거창한 명분 아래 자행된 잔혹한 살육의 스펙터클을 목격하십시오. 피비린나에 나는 묵직한 역사만이 권력자들의 끔찍한 민낯을 까발립니다. 비굴한 평화 구걸은 고구려를 벗어날 수 없는 잔혹한 지옥으로 밀어넣었죠. 대망리지의 잔혹한 반란은 벼랑 끝에 몰린 호랑이의 서늘한 포효였습니다. 이제 제국은 거대한 외적보다 무자비한 내부의 독재자와 대결해야만 하죠. 무력으로 상대를 제압하지 못하면 결국 내 목이 잘려나가는 야생의 세계. 어둠 속에서 피바람을 준비하는 동아시아의 무자비한 전쟁을 지켜보십시오. 화려한 승리의 기념비 밑에는 항상 억울한 자들의 피가 깔려 있습니다. 23화 김춘추의 군사 구걸과 엇갈린 두 맹수의 핏빛 단판을 마칩니다. 다음 화 수나라 악몽을 지우려는 천책상장 당태종의 직접 침략입니다. 배감성과 비사성이 무너지고
난공불락의 철옹성 요동성마저 불타버리죠. 구원하러 보낸 15만 대군마저 당군의 치밀한 계략에 속아 괴멸당합니다. 방패가 찢긴 고구려의 마지막 희망 안시성 하나만 벼랑 끝에 남았습니다. 무자비한 핏빛 공성전 다음 화도 끝까지 시선을 고정하십시오.